예, 안녕하세요. 저타로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9월 달에 있을, 아니, 다시. 안녕하세요. 저타로TV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속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나를 표현하는 단어 9개 중에 골라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사이트가 있어요.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 10초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시면 10초면 바로 본인의 정확한 성향이 나오니까요.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사해보시고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10초 만에 자기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타롯.com 1991년 8월 6일 카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탄생카드 음력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7번 도전가라고 나오잖아요. 이 분의 카드는 7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타로 사이트를 통해서 생년월일을 기입한 결과 2번, 11번, 20번 카드가 나오신 분이라든지 검사가 귀찮아서 원칙주의자로 선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먼저 2번, 11번, 20번 타로 카드와 원칙주의자를 선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완벽함을 추구하시고 결함, 부족한 부분을 못 견디시고 작은 실수를 눈 감아주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이고요. 다음은 6번, 14번, 17번, 18번 타로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오지라퍼의 유형이세요. 오지라퍼의 유형이신 분들은 도움을 주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이타적이시고 자신의 의견을 쉽게 남에게 말하지 않는 유형이시고, 세 번째 커리어 우먼 같은 유형 타로 카드로는 1번, 15번, 16번, 21번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성향은요, 성취욕이 강하시고 야심가이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 크셔서 일벌레라는 소리를 종종 들으시고 자기 개발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목표 지향적이시고 성공 지향적이시고 스스로 자수성가형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으신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유형은 감정 기복 유형. 타로 카드는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이세요. 내용을 보면은요, 평범한 것을 거부하시고 특별함을 추구하시고 낭만적이시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크시고, 그리고 우아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번째 감정 기복과 타로 카드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수집가 유형. 타로 카드는 4번과 5번이 나오신 분들, 유형을 살펴보면 논리적이시고 전문적인 분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냉정한 부분과 개념화를 잘 시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심쟁이를 선택하셨다든지 타로 카드는 9번과 10번이 나오신 분들은요, 성격을 보면 뭐답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시거든요. 뭐 아들답지 않아, 학생답지 않아, 직원답지 않아. 그래서 모범생다운 모습, 그리고 계획적인 모습, 믿음이 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은하고 조용하지만 뭔가 모르게 항상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유형,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협동을 잘 하는 유형이 여섯 번째 유형이시고요. 일곱 번째 인싸라고 하죠. 인싸. 어딜 가도 항상 화제의 중심, 페피 아세요? 페피? 패션 피플. 항상 스타일, 트렌드에 유행에 민감하시고 앞서가는 유형들, 욜로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 번뿐인 오늘이니까 오늘 막 죽자 막 이런 거 있죠. 술 먹다가 끝장을 보고 막 이런 타입이 일곱 번째 타입이시고, 타로 카드는 0번, 8번, 12번, 13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 성격을 보면 일곱 번째 유형은 즐거우시고 유쾌하시고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여덟 번째 유형 대장과 리더형. 타로 카드로는 7번, 19번, 21번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성격을 보면 강함이 엄청 크시고요. 그래서 약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어느 조직에 가시더라도 항상 리드하고 통솔자 느낌, 그리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막 근육도 우락부락 막 여러 가지 막 몸매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고 몸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의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의로운 분들, 그래서 성격도 조금은 욱한 부분과 거친 부분이 있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크러쉬 유형이라든지 상남자 스타일이 전형적인 8번, 8번째 대장 리더형 타로 카드로는 7번, 19번, 21번이 되겠습니다. 9번째 갈등 회피형은요. 타로 카드로는 14번, 14번이신 분들이고요. 성격의 유형을 보면 침착하시고 어딜 가더라도 양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시고 성격 자체가 차분하시고 여유로우시고 그리고 조화로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딜 가더라도 잘 어울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9번 갈등 회피형 타로 카드는 14번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타로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여러분의 카드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유형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되셨죠? 5초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는 시간 5, 4, 3, 2, 1 예.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9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것이고 타로 카드 또한 9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관점,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 직장, 이성,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각각의 구성원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 첫 번째 원칙주의자 유형 타로 카드는 2번, 11번, 20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 가족은 이런 원칙주의자 유형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 근엄하다라는 느낌, 이렇게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원칙주의자는 완벽하시고 결함을 못 견디시고 작은 실수 눈 감아주는 게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가족은 이렇게 바라본대요. 가족들은 일단은 가족이라는 이름 구성원들도 떠올려 보시기 앞서서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을 통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다. 가족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했다. 또한 실망도 했다. 그리고 미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없이 야속한 애증의 존재,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강요,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이름이 가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다시. 가족은 원칙주의자 유형이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융통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넘기지 못하는 모습에 와, 좀 깐깐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또한 가족들은 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걱정 안 된다. 난 널 믿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원칙주의자 유형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직장이라 하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현재 다툼이 있다든지, 구성원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직장이라는 이름 자체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있죠. 직장 상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직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 연상되는 것들, 일이 나를 슬프게 할 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치열한 경쟁 또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골치 아픈 인간관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관계들이 많이 있죠. 불안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공간이기도 한다라는 거. 직장을 그렇게 떠올려 보시고, 직장에서는 원칙주의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상하 간의 질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러셨을 거예요. 너는 너무 성실하다. 하물며 회식 자리라든지, 어디 뭐 분위기 같은 항상 함께 하더라도 절제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원칙주의자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바라보시고 항상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다음 이성은 원칙주의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시죠? 이성한테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이성한테 가장 궁금한 거, 이성의 속마음 알고 싶은 이유, 결혼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 아니면 현재 나를 만나고 있는 게 진실인지 유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성하면 떠오르고 연관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 줬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선택이라는 어려움, 참 선택이라는 게 어렵죠. 내 본심과는 어긋난 나의 행동들과 말들, 또한 또 당연시했던 많은 것들, 설레임, 결혼 대상 유무, 진실 유무, 이런 단어들 한번 연상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은 원칙주의자 유형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결혼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은 지켜주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지식한 모습이 있다 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느낌 있죠. 선생님 같은 느낌. 같은 동등한 느낌보다 항상 뭔가 알려주고자 하고 유용하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요. 과한 지적질은 조금은
조금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친구들은 원칙주의자 유형들 2번 카드, 11번, 20번 카드를 어떻게 바라볼까? 친구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구성원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친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구성원도 각각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족인 것 같은데 가족 아닌 가족 같은 느낌, 이런 느낌 있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추억들,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자주 못 봐도 마음이 통하는 존재들.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래저래 뭐 대인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막연한 아는 사람 말고 진짜 친구, 이런 느낌이 저는 친구라고 봐요. 아는 사람의 개념이 아닌 진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원칙주의자를 어떻게 바라볼까? 네, 어떨까요? 애경사를 잘 챙기고 어디 가더라도 이런 도리를 잘 지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손해는 절대 안 보는 느낌, 친구들이 바라보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놓쳤던 애경사 놓쳤던 거, 뭐 챙겨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원칙주의자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곤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형, 오지라퍼 유형. 오지라퍼 유형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타로 카드로는 6번, 14번, 17번, 18번이 나오신 분들 오지라퍼 유형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이타적이시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남에게 배려를 많이 베푸는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은 두 번째 오지라퍼 유형. 네, 보시면 6번, 14번, 17번 유형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카드를 보면 빛이 나죠. 빛. 네,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죠. 따뜻하다, 너그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은 어떻게 볼까? 너무나 착한 자녀로도 바라보고요. 너무나 착한 존재. 남일을 적당히 참견해 주길 바라는 거. 오지라퍼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것도 자기의 자신이 힘들데도 불구하고 남일,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이렇게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오지라퍼라고 했고요. 누군가는 적당히 참견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고요. 또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지는 언제 지껏 챙길까라는 조금은 염려 아닌 염려도 할 것 같아요. 가족은.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 6번, 14번, 17번, 18번 오지라퍼 유형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속마음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마당새 같은 역할로 바라보고요.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런 느낌이 있죠. 항상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기운 내라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는 이런 유형들. 그리고 난 누구누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누구누구는 이해해 줄 거야.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성격 좋고 항상 내 거보다는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유형이다 보니 정말 자칫 본인 거 못 챙기고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지라퍼 유형들. 일단 본인의 것부터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 속마음 중에 이성은 오지라퍼 유형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친구처럼 바라보고 편안함을 느끼고 항상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항상 내 눈빛을 바라보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설렘보다는 안정성을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고요. 다정다감이 최대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들은 상대방들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 이성 입장에서 오지라퍼 유형이신 분들한테 바라는 거, 너무 다정다감한 이 모습이 모든 사람한테가 아닌 한 번쯤은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한 번쯤은 남에게 많이 쏟았던 그 에너지 조금 남겨두시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은 오지라퍼 유형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친구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내 것보다는 친구 거 챙기는 것을 항상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 왜 너는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해? 내가 봐서 너가 가장 힘들대. 왜 너는 항상 우리 이야기만 들어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들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오지라퍼 유형들, 친구들이 바라보는 오지라퍼의 유형들이에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서로 격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친구니까 오지라퍼 유형들도 친구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힘들다면 힘들다는 소리 해주시면 더 가까워지는 친구 관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커리어 우먼. 딱 하면 떠오르시죠? 커리어 우먼. 와이셔츠에 흰 와이셔츠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멋진 모습.
네, 남자분들도 여성분들도 떠올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로는 1번 카드, 15번, 16번, 21번 카드가 커리어 우먼 유형이에요. 일벌레 같은 느낌, 성취욕이 강하시고 야심가이시고 자기개발에 열심을 다하시고 목표 지향적, 성공 지향적이신 타입이시죠. 네. 세 번째 커리어 우먼 타입이신 분들,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한 채 일에만 너무 신경 쓰는 모습, 이런 게 한 번쯤은 좀 안쓰러워하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보다는 가정에 조금만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쉬움도 조금 토로하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네. 여기 가족 입장에서는 가족보다는 직장과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는다라고, 네, 서로 조금은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고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네, 딱 직장에서의 최고의 빛이 발하는 가장 빛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경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주인의식이 철저하시고 결코 일을 미루지 않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능력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하지만 또 누군가의 눈에는 직장 내에서 만약에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시다면 그 누군가는, 그분은 조금은 커리어 우먼 유형이신 여러분들을 기회주의자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 네,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성은 커리어 우먼 유형 1번, 15번, 16번, 21번을 어떻게 바라볼까? 속마음은요. 와,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다. 능력자로 바라보고요. 항상 바쁜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 네, 실패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나랑 있을 때는 시간 낭비 아니니까 시계 좀 그만 쳐다봐. 이렇게.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일에 관련된 꾸준히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 네. 또 나랑 있을 때는 좀 쉬어.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 능력 좋죠. 바쁜 거 좋죠. 실패 용납하지 않는 모습 좋지만, 하지만 이성과 있을 때는 일보다도 그 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좀 더, 모든 것들을 더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성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는 이성한테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능력 있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함께할 사람, 네, 함께할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다음은 친구 입장에서는 커리어 우먼 유형을 어떻게 바라볼까?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친구는 최고 연봉이다. 고속 승진했다. 최고라는 단어가 항상 익숙하게 바라보는 거죠. 익숙하게. 그리고 또 누군가 친구의 눈에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약간은 조금은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쉬면서 해라라고 친구들이 자주 이런 말들을 좀 하신다라는 거. 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 번쯤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자기가 뭔가 더 쏠 수도 있고 승진했다라 이러면 자기가 계산 다 할 수도 있고 한턱 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더치페이 있죠. 더치페이. 네. 더치페이 정신. 항상 뭐든지 n분의 1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정이 없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건 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지극히 3번 커리어 우먼 타로 카드론 1번, 15번, 16번, 21번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분들. 아셨죠? 다음 네 번째 감정 기복 유형 타로 카드는 3번 카드네요. 네, 카드가 달랑 한 장 있어가지고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빼박이네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렸네요. 네. 이 감정 기복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평범하지 않다, 평범한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살고 싶다, 특별함을 추구한다, 낭만적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고 우아함을 항상 추구하는 유형이 이렇게 타로 카드로는 3번 감정 기복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본인 항상 우아하고 뭔가 절제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관대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없이 여린 아이로 바라보고 있고,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아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들, 남들과는 조금 다른 딸,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울리는 것을 조금 꺼려해서, 예, 가족들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유형인데, 행여나 3번 카드를 갖고 계신다든지 감정 기복으로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내지는 가족 구성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예술가적인 재능이 뛰어나셔서 그 예술가적인 재능만 잘 발굴하시고 노력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요, 직장에서는요,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예,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하실까요? 이미 잘 견뎌오신 분이 있다면 기간 뭐 몇 년 이렇게 떠나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네,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렇게 바라본대요.
개인주의적이다. 잘 어울리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항상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있지 않고 항상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앞서가요. 예. 그래서 자칫 4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엄청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아이디어 뱅크. 그리고 조금은 직장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그게 좀 성실도가 조금 아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이성은 감정 기복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낭만적이죠. 엄청 낭만적이죠. 사랑쟁이죠. 한마디로 사랑쟁이. 로맨틱하고 왕자님, 공주님 같은 느낌이죠. 네. 항상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질투가 심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셨어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기대했는데 친구들과 만난다든지 단둘이 있고 싶지만 여러 친구들 소개해줘가지고 항상 뭔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썩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투도 엄청 심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남녀 불문하고 네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시고 3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요, 이성한테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3번 카드와 감정 기복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라면. 다음은요, 친구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친구들은 3번 카드 감정 기복이 있으시다라고 선택해 주신 분들을 고급스럽고 우아하다. 제 친구들 중에서 좀 우아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아하게 더 멋스럽고 친구들도 있고, 애교도 많다.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 한 번쯤은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을 주는 친구,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친구는 감정의 파도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공감하실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해되셨죠? 다음 5번째, 데이터 수집과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째, 데이터 수집가. 타로 카드로는 4번과 5번이 나오신 분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속마음, 직장인의 속마음, 이성에 대한 속마음, 친구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수집가 4번, 5번 카드이신 분들은 논리적이시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시고 냉정하시고 개념화 잘 시키는 분들이라는 거.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의 속마음, 집중력이 엄청 높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한 번쯤은 냉정한 모습. 저 참 냉정해. 이런 모습들도 보시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녀석은 정이 없어. 너무 냉정해.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장에서는 데이터 수집가 유형들 4번 카드, 5번 카드이신 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바라보네요. 합리적이구나. 전문가적이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집도 세다. 고집이 엄청 세다. 저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하다. 이런 표현 있죠. 저 친구는 로봇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직장에서는. 로봇 같으니까 정확한 코드만 입력해 놓으면 실수 용납 안 되겠죠. 다음 이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성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속마음. 데이터 수집과 유형을 선택해 주신 분들, 상대방의 이성들은요, 깔끔하다. 준비성이 철저하다. 조금 아쉬운 부분. 눈치가 빠를까요? 눈치가 없을까요? 눈치가 없어요. 단 본인들은 절대 눈치가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성이시고 상대방들 하나같이 눈치가 없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워낙 그 성향 자체들이 강하시고 자존감들 높으신 성향이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수할 일도 없고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성 입장에서는 괴팍하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괴팍하다라는 표현 어떠세요? 그러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고집이 엄청 세다라는 말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표현이고요. 이성 입장에서도 고집이 엄청 세지만, 이성 입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집보다는 주관이 세는 걸로 비춰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은 한 번쯤 부딪힐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대부분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요? 데이터 수집과 유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 친구들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에너지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친구들은 바라봤어요. 그래서 막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함께 뭐 손에도 봐보기도 하고 부지런한 행동도 해보기도 하고 한 번씩 쓸데없는 언쟁도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용납이 안 되는 거. 반듯하고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로봇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속마음은 이렇고요. 다음 6번째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째 의심쟁이. 타로 카드로는 9번과 10번이 나오신 분들 의심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의심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생각이 많은 유형이시다. 그래서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부분들이 장점이신 분들. 네.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들은 의심쟁이 유형 9번과 10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네. 타로 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뭔가가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있고 수염난 분이 눈밭에 혼자 있는 모습, 그리고 빙빙빙 돌고 있는, 이게 인생이 수레바퀴거든요. 인생 위에서 본인이 덩그라니 있기도 하고 네. 가족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참 많다. 애늙은이 있죠, 애늙은이. 애늙은이. 그리고 어른스럽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생각도 많고 어른스럽지만 한 번쯤은 가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나이에 맞게끔 살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그 나이를 조금 즐겼으면 좋겠다. 라는 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심쟁이 유형이신 분들, 9번과 10번이신 분들, 애늙은이 같은 모습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나이 실컷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항상 의심쟁이 유형이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도 되는 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애늙은이 같다는 표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직장에서는요, 의심쟁이 유형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직장에서도 엄청 좋아하는 유형들이죠. 왜? 책임감이 엄청 높으시고 의무 이행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의무 이행 능력이 출중하시고 믿고 맡길 수가 있고, 맡긴 일은 확실하게 해내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죠. 어딜 가더라도. 그리고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좀 믿고 좀 맡겨봐, 이런 표현들도 쓰셨어요. 혼자 다 하려고 책임감이 너무 높아서 남과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씩은 좀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임감, 의무 이행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이성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의심쟁이 유형들. 이성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 같으세요? 네. 섬세하다. 네. 인정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킨다. 그리고 어떤 불안한 것보다도 뭔가 막 좀 불안정한 투자 이런 것보다도 항상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은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용기 있게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선택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용기 있게 음식이 됐든 여행지가 됐든 용기 있는 모습 본인이 리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박력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친구들은 볼수록 진국인 친구다. 저 친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애경사가 있으면 항상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조용히 잘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 은은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네. 좋은 친구네요. 네. 어딜 가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친구.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은은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다음, 7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째 유형, 인싸 유형이죠. 인싸. 그리고 패션 피플 유형 7번째 유형. 타로 카드로는 0번, 8번, 12번, 13번이 나오신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고 유쾌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긍정적이시고 어딜 가더라도 분위기 메이커 같은 유형들이 7번째 인싸 패션 피플 유형이에요. 이름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죠. 가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들의 속마음은 열정적이고 재능이 많고 소비를 많이 할까요? 전략을 많이 할까요? 소비 지향적인 모습. 그리고 인내력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산만해 보이는 모습도 있다라고 가족 입장에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정적이시고 재능이 많으시고 소비도 많이 하시고 좋은 모습들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멀티라고 하죠. 멀티. 여러 방면에 뛰어나다. 멀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일할 때도 회식할 때도 분위기 메이커, 항상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런 캐릭터로 바라보고 새롭죠. 항상 새롭다라는 거. 그리고 센스가 엄청 뛰어나서 상황 대처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직장에서는 바라보는 거죠. 반면에 직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조금은 저희도 이런 표현 있죠. 얄밉다.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다. 미꾸라지 같은 느낌. 뭐라 하죠, 그런 표현들을? 얍삽하다? 이런 표현들 쓰시더라고요. 센스가 있다와 얍삽하다, 그 경계 참 애매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는 거. 아마 직장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본인의 의도치는 않게 직장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성들, 이성의 속마음을 들여다볼게요. 이성 입장에서는 너무 항상 즐거울 것 같아요. 실제로 즐겁다고 하셨고요. 항상 즐겁고 심심할 틈이 없대요. 지루할 틈이 없다라고 하셨고, 항상 뭔가 새로운 이벤트 같은 그런 삶이죠. 그리고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 당황과 무안함과 설레임의 그 경계를 참 잘 드나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무책임해 보인다라는 표현도 있으셨거든요. 본인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 너무나 인생을 자체를 축제같이, 축제처럼 즐기시는 분이라서 그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상대방은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바라볼까? 친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분위기 메이커죠, 뭐 한마디로. 그리고 오락부장 같은 느낌.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뭔가가 되더라도 끝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자리가 됐든 회식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 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오늘이 가장 젊고 가장 행복하다. 올라이트. 오늘 밤을 새자. 이렇게 보신 분들 있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다음 8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유형, 대장 리더 유형이에요. 타로 카드는 7번과 19번 카드 나오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하고 약함을 인정 못하고 통솔자, 리더자, 힘, 우정, 의리, 정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남자 스타일, 걸 크러쉬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족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때 보여요? 친구를 좋아해요. 항상 대장과 리더 유형과 7번과 19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세요. 친구를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통솔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격이 급함으로 인해서 욱한 성질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욱한 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아무래도 더 다른 유형보다는 발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에너지가 넘치세요. 에너지가 넘치셔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한 번쯤은 경계를 못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걱정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무모하다. 무모하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고 조금 무모하다. 다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강하다. 직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장에서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리더십이 높다. 진취적이다. 또 타협이 좀 잘 안 된다. 타협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승부욕 엄청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부딪힘이 아무래도 다들 단어 자체들이 앞서 나가고 앞을 향하고 있는 단어들이라서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매력적인 유형이죠. 이성 입장에서는 상남자, 걸 크러쉬로 바라보고 항상 어딜 가더라도 당당한 모습, 또 든든한 모습,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남녀 불문하고 조금은 허세가 조금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됐든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당한 허세가 있어야만이 관계가 더 성장되고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허세라는 게 아직은 있지 않는 기세이지만 이 허세라는 건 앞으로 오게 될 일을 꼭 스스로 자신 있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저는 자신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부탁하면 다 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고요. 허세라는 단어 좀 귀여워요. 귀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시면. 상남자 걸크러쉬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친구들의 속마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 분위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한다. 결정권은 자신의 몫이다. 항상 결정은 본인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리, 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뒤끝 없죠. 대신에 욱한 성질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종종. 하지만 뒤끝이 없다라는 거, 어떤 의도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 이 유형들이 정이 많기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만 하더라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형적인 의리와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최고, 하긴 또 이성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겠네요. 이런 유형들이 이해되셨죠? 다음 아홉 번째, 갈등 회피형 유형이에요. 타로 카드로는 14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흔치 않은 유형들인데요. 침착하시고 양보를 잘하시고 여유 있으시고 차분하시고 조화로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딜 가더라도 잘 어울리는 분들, 이런 유형들이시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온순하다, 차분하다,
참하다,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 어떤 표현들 많이 써주셨냐면 결단력과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결단이라는 거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주겠다라는 것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용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남들한테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뭔가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네, 직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소통의 매개체죠. 어딜 가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감초 같은 역할이 있죠. 꼭 있어야 될 역할. 네, 감초가 없게 되면 그 어떤 약도 독같이 쓰고 못 쓰잖아요. 이런 역할, 감초 같은 역할.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9번째 갈등 회피형이시거든요. 네. 이성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성들을 바라볼 때 속마음은요. 맏며느리 같다, 참하다, 따뜻하다, 다정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네, 이성들이 그렇죠. 항상 따뜻하고 다정하고 편안함을 선사하고 맏며느리 같다라는 것은 든든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볼게요. 친구들은 갈등 회피형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양보하는 미덕을 갖춘 친구다. 편안하다. 그리고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선다. 항상 중재하려고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그리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쉬움도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너의 의견도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네. 결정하는 거 망설이지 말고 너의 의견도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 원래는 그 여러분의 성향과 상대방의 성향을 함께 알아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갔다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던 이유는 9월달은 명절도 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같이 있어야 될 시간들이 많아서요. 뭐 서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오해했던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번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